안녕하세요. 이민경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 화장품 제조업, 포괄적으로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새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뭘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화장품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허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고 까다롭습니다. 그에 비해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과 이제 그 화장품 제조업인데, 제조업은 공장을 져야 되니까 이제 OEM 생산을 전제로 했을 때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 가장 진입장벽은 낮고 시장은 넓고 이런 가장 좋은 그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인연이 있는 업무 중에서 특히 화장품 업무가 인연이 깊은 이유는, 제가 1999년에 국회에서 보좌관 할 당시에 화장품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개정이 아니라 제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좌관 자격으로서 의원님과 함께, 이제 오양순 의원님과 함께 화장품법을 제정을 했는데, 당시에는 화장품이 약사법 안에 있어서 그 법을 하나의 조항을 개정을 하려고 해도 약사법이 굉장히 예민한 법이기 때문에 개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사법 안에 있는 화장품 영역만 분리해서 화장품법이라는 것으로 제정을 한 거죠. 그때서부터 이제 화장품 산업이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약사회도 반대하고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양순 의원님하고 제가 그 화장품법 제정에 있어서 강조의 키워드는 뭐냐, 굴뚝 없는 산업으로서 코스메틱 산업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것이다, 이런 예측을 1999년에 했었는데, 그때 제안 설명 같은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현실로 되어 거, 굴뚝 없는 산업이 지금 대한민국을 브랜드 파워를 키우는데 최고의 여건으로서 화장품 산업이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로 OEM 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전에는 반드시 제조시설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저희가 화장품법 제정할 당시에는 대한민국에 화장품 회사가 20개 남짓 있었습니다. 태평양화, 주다나, 무슨 코리아나, 또 뭔가 피어리스, 뭐 하여튼 이런 몇 개의 회사밖에 없었는데, 그 법이 제정하면서 OEM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때 당시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이라고 그랬고, 화장품 제조 판매업이 제조를 하는 공장에게 위탁 계약을 맺으면 본인이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쉽게 화장품 회사를 도전하게 됐고, 그 결과 콜마라는 아주 공룡과 같은 큰 회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콜마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도 다소 있겠지만, 굉장히 높은 기술력으로 인해서 아주 소기업이 생산을 하더라도 콜마 OEM을 했을 때는, 물론 대표가 콜마고 그 외에도 몇 개의 회사가 있는데 제가 지금 명칭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 회사들에게 OEM을 맡기면은 태평양화학 품질과 차이가 없는, 물론 구성 성분에 의해서 약간의 효능 효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화장품이 갖출 수 있는 그런 조건과 기본적인 거는 다 동일해서 품질의 평준화를 일으키는데, 그 OEM 생산이 굉장히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화장품 산업이 어마어마한 거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K-뷰티 산업의 그럼 핵심은 뭔가,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는 뭔가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품질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 용기 생산, 또 OEM 생산, 모든 기술이 거의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효능 효과에서만 차이가 있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서 큰 차이의 품질의 차이가 없다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을 선호했던 것이 소품종 다량 생산, 그러니까
소량 생산이고 다품종인 거죠. 그래서 어느 브랜드든지 효능 효과가 있다면 소비자가 선뜻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회사가 브랜드 파워를 키우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내 시장의 현실이고, 해외에 나가서는 말할 것도 없이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눈 감고 사는 것이 이제 화장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트렌드는 또 새로운 그 K뷰티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트렌드가 세미 가루, 레트로의 귀환입니다. 그 미주라는 그 연예인이 사실은 방송계에서는 뭐 그렇게 탑스타까지는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K뷰티 바람을 일으키는데 아주 선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세미 가루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뭐 해서 미주가 갸루 메이크 뭐 이런 식의 이제 갸루 메이크업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시점의 트렌드인 거고, 이와 같이 K뷰티 트렌드는 수시로 만들어지고 감성 타켓을 하고 있는 것이 K뷰티의 바람의 원동력이 되고 있죠. 레트로의 귀환, 이게 이제 최근에 바람을 불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영 기업인 콜마 등 한 3개 그 OEM 회사가 품질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계속 기술이 발전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고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갖는 원료 개발에도 선두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화장품과 신기술 개발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많은 화장품 산업의 발전 대열에 끼기 위해서 도전장을 내고자 하면 뭐니 해도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을 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최다 실적을 갖고 있는 이민경 행정사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을 함에 있어서 가장 난제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 관리자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을 주시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느냐, 이공대 출신으로서 이학사, 공학사이거나 또는 의사, 약사, 또 전문 학사 자격증으로서 학사 출신으로서 화학, 생물학, 생물공학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관련 업무 1년 이상을 경력을 가졌거나, 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이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의 화장품 책임 판매업 관리자에 대한 조건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근데 실상은 이학사, 공학사 4년제 졸업자로서 졸업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의사나 약사는 왜 안 되냐? 화장품 책임 판매업 관리자는 반드시 상근이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상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이제 약사나 의사는 조건에는 해당되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지만 여기 내부 직원으로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이게 그 의사나 약사는 가까운 곳에 이제 선뜻 도와준다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OEM 생산을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서 위탁 생산을 한다고 해서 제조업자는 아닙니다. 근데 본인들이 제조를 했다라고 생각해서 제조업자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 종목에다가 제조업을 기재를 하고자 하거나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는 정책자금이나 정부 지원 자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신청할 때 전제 조건이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고 조건을 정부가 제시를 하고, 그 조건을 자신들이 부합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그래갖고 저는요, 화장품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을 명시하려고 합니다. OEM 생산하는 것도 제조업이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어떤 분은
OEM 계약서를 구입을 할 수 있나요? 샘플을 확보할 수 있나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하시고 OEM을 할 적에 거대 기업과 이제 콜마나 여러 회사들하고 대기업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소한 이제 강소기업들을 선택해서 할 경우에는 이제 상호 간의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 과정에서 혹시라도 본인에게 불리한 조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위스탁 계약서, 위스탁 계약서를 계약하는 걸 감수해달라든가 아니면 작성해달라는 의뢰인들이 계셔서 그 작업을 한 샘플을 제가 갖고 있죠. 근데 이분께서는 위스탁 계약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미 위스탁 계약을 했는데 그 상대가 계약서를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약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계약서는 왜 필요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이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자금을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전제 조건이 제조업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하여튼 상담을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십시오 라고 이제 상담 일정을 잡아 놓은 상태인데 사실은 그거는 제조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위스탁 계약은 그냥 단지 그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공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제조업자로서 공장을 해서 그 생산품을 책임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게 화장품 책임 판매업인데 마치 본인들이 화장품 제조업자라고 오해를 하시면서 제조업자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조건과 도전에 대해서 전제 조건이 갖춰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래된 경험이긴 하지만은 한 분이 이제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제조시설을 갖추는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화장품 제조 공사를 하려면 식약청 매뉴얼에 따라서 7개 구획 공사를 해야 되고, 핵심적으로 갖춰야 될 필수 장비가 있는데, 이분은 제조시설을 갖춰서 사업을 할 목표가 없고, 단지 제조업이라는 세 글자만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하면 된다는 이제 편법적 마인드를 갖고 하다 보니까 자꾸 뭐를 누락시키고 안 하고 싶어 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이미 허가받은 업체로부터 그거를 대여해서 비치해 놓으면 안 되겠냐라는 이제 건전하지 않은 생각을 하는 걸 보고 어렵게 해서 이제 종료한 다음에 현장 실사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반려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화장품 제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에게는 반드시 내가 제조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해야지 성공을 하시지, 이걸 편법으로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 반려가 됩니다. 라는 이제 주의사항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강조점은, 대한민국의 많은 인허가 중에서 화장품 사업이 진입장벽은 낮고 시장은 크기 때문에 가장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고, 대한민국의 화장품 사업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트렌드를 잡고 시대 변화에 맞게 K-뷰티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선봉에 서 있다는 점과 그리고 OEM 회사가 대기업화 되면서 굉장히 기술력의 평준화를 통해서 제품이 어디서든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사서 구입을 하면은 품질의 차이가 없다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는 신뢰를 쌓은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를 편승을 해서 화장품 제조업이라는 착각을 하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OEM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제조업이라는 착각을 하고 정부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한 편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는 것을 제가 말미에서 첨언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